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지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월요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81번 시작할게요. 네, 식습관이 날씨를 바꾼다, 이런 글입니다. 이슬아 작가님이고 글쓰기 교사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쓴 글인데요. 일간 이슬아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이분은 작가인데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큰 이제 인기를 끌고 구독자 수도 많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대단한 어떤 창의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글을 쓰면서 공감대를 얻고 그걸로도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되게 주체적인 그런 분으로 쌤이 기억이 돼요. 그분이 쓴 칼럼인데 굉장히 글쓰기의 내공이 느껴지고 이분의 어떤 그런 글쓰기 스타일을 좀 본받고 싶을 정도로 글이 참 의미 있고 매끄럽고 쉽게 읽혀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한번 같이 받아보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제목을 통해서 항상 국어에서는 그렇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것인가, 파악해낼 것인가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제목이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내용을 예측할 것인가가 중요했지요. 키워드는 식습관, 날씨, 바꾼다입니다. 날씨를 바꾼다예요. 그럼 여러분, 쌤이 이렇게 질문을 써놨어요.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 것도 하나의 읽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예상한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글의 중요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한다면 내용도 잘 파악될 것이고 또 시험 문제에서도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목을 가지고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날씨를 바꾼다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문제가 있나? 바꾼다 그러게? 그렇죠. 문제가 있죠. 기후위기, 여러분. 이상기온, 기후위기. 겨울에 북극에 막 얼음이 막 안 얼어가지고 북극곰이 막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떠댕기고 그런 것들. 또 사막화가 심해지고 우리도 막 한여름에 막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겨울에 막 이제 막 너무 덥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것이고 온난화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CO2 같은 어떤 그 온실가스. 이 글에서는 메탄가스도 언급을 했어요. 메탄가스는 소위 말하는 방구예요, 방구. 사람의 방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의 방구는 그 양이 엄청나답니다. 이런 온실가스가 지구를 덥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이분은 우리가 고기를 좀 줄이면 거나 아예 다른 걸 먹거나 하면 소를 안 키울 것이고 돼지도 안 키울 것이고 그러면 뭐냐면 소비자가 고기를 찾지 않으면 고기를 이제 점점 이제 고기를 많이 안 기르겠죠. 항상 그렇잖아. 필요하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당연히 고기를 많이 키워야지. 또 짐승을 많이 키워야죠. 동물들을.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없어.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동물들 키워봤자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기를 안 키우겠지? 그럼 고기를 안 키우면 방구를 애들이 안 끼잖아. 방귀 낄 동물들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구 온난화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완전한 해결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 하나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을 방구를 들끼는 것. 이런 것, 그리고 나무 많이 심고 이런 것들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인 거죠. 이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죠? 핵심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글에서는 핵심 말고도 굉장히 좋은 글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독하시고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을 쌤이 넣었어요. 인상 깊은 구절. 이 글에서 이 문장은 정말 좋다라는 거 있죠. 우리는 저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주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가르친다. 우리의 습관의 힘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날씨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날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근래에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 정도만 생각해 봤어요. 공장식 축산 시스템. 그러니까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 동물이 이렇게 있으면 동물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척척척척척척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왜냐면 동물도 생명체라면 생명체가 가는 곳은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마치 생명체를 물건 다루듯이 하는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보면은 닭 같은 경우는 A4 용지 크기만한 A4 용지 여러분 알죠? 크기만한 그런 비좁은 곳에 닭이 한 마리씩 있어가지고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알 낳다가 3개월 되면은 도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닭이 알을 낳는 것이 정상인데 캄캄하게 만들어서 12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불을 팍 켜가지고 닭들이 아침인 줄 알고 알을 낳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공장식 축산 시스템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되게 좀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 좀 무시되고 어떤 그 자본의 이윤 때문에 어떤 생명의 본질을 좀 이제 너무 못하는 되게 그런 본물 보면 동물들이 좀 불쌍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텐데 자본의 어떤 위력 앞에 그것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은 쓰레기를 없애는 것, 쓰레기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 제로 웨이스트로 쌤이 배웠고요. 업사이클링은 이거예요.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는 말 배웠죠. 리사이클링이 재활용이라는 건데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조금 더 멋있게 우리가 다시 더 한번 멋있는 제품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제품 거의 뭐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좀 더 의미 있게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멋진 제품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봄이 되었고 나는 모르는 얼굴들이 앉아있는 교실로 들어간다. 글쓰기 수업 개강일이다. 이분은 글쓰기 강사님이기도 하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본다. 누군가는 그들을 기후세대라고 부른다. 다가올 기후세대 동그라미 쳐볼까요? 다가올 기후재난에 본격적인 피해를 입을 세대라고 예측해서다. 이 글을 읽는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물론 내 인생과도 너무나 유관한 매우 관련 있는 문제다. 처음 보는 10대들에게 나를 소개한다. 중요한 이야기에 수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글쓰기라는 것이 그러네요. 글을 쓰면 그 이야기가 남아있지요. 영원히. 글쓰기는 디스토피아는 어떤 그냥 우울한 미래, 재앙덩이 미래를 디스토피아라고 하고 반대가 유토피아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물론이다. 글쓰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비밀병기를 장전해주는 비밀병기를 마련해주는 준비해주는 심정으로 미래 세대와 글쓰기 수업을 시작한다. 10대들은 투명 칸막이 패널 사이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과제를 들여다보니 그들 중 한 명은 비건 지향 생활을 한다. 비건?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완전 채식. 고기나 어떤 생선, 유제품, 알, 달걀 이런 거 전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완전 채식이죠. 이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채식 메뉴 선택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학교에 점심시간에 메뉴 선택할 수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죠. 네, 10명 중 1명 꼴로 비건 완전 채식 식사를 하거나 페스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페스코입니다. 생선, 알, 유제품 등은 먹는 채식. 그렇게 먹는 학생이 여전히 소수다. 많은 수는 아니죠. 비건 학생의 글을 읽은 또 다른 학생이 묻는다.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떤 악의도 없는 질문이다. 이야기 흐름은 자연스럽다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앞으로 끊임없이 재정의될 표현이다. 미래에는 전혀 다른 자연이 주어질 테니까 말이다. 나는 칠판에 공장식 축산의 역사를 간단히 적는다.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고기를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60년대에 발명되었다. 비싼 시계 발명품으로는 비디오 게임 콘솔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고작 60년 정도다. 60년.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고기를 이전에는 안 먹었냐? 이전에도 먹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자주 먹지 않고 좀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먹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인데 역사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그 발명 이후 인간은 육식 위주 생활을 전례 없이 빠르게 지구 황폐화의 역사를 썼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지구가 더 황폐해진 거야. 어떻게 황폐해졌는지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현 전 세계 메탄은 메탄가스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예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37%, 이산화질소의 배출은 65%가 축산업 탓이다. 소들이 방구를 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마존 벌목의 91% 축산업 탓이다. 아마존이 열대 우림이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베고 소들을 키워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축산업 빼고는 기후변화를 논할 수 없다. 축산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공장식 축산은 어마어마한 양의 땅과 물과, 왜냐하면 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동물 신체를 훼손해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이 지금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끔 주사도 많이 놓고 항생제도 놓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조류 독감 AI죠. 구제역은 발굽에 있는 동물에 걸리는 역병이에요. 질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방역 중이에요. 강원도 북부 지역에 가면 같은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기도 했다. 너무 좁은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병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육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다가올 기후재난에 충분하지 않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기후재난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고기와 유제품 섭취가 이대로 계속될 경우 전 세계 평균 기온은 2도 이상 오를 예정이다. 나는 새로운 발명을 기다리고 있다. 비건이 뭔지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가난하거나 바쁘거나 게으른 사람들도 쉽게 육식을 줄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한다. 이게 새로운 발명이죠. 대부분 식당에 채식 옵션이 추가되고 탄소세와 육류세가 도입되고 제품마다 환경 영향 라벨이 부착되고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줄이기가 기본이 되는 미래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는 슈퍼빈이나 버섯 균사체로 대체육, 그러니까 우리가 콩고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식물 단백질로 고기를 만드는 것. 이거 쌤도 먹어봤는데 먹을만해요. 쌤 입맛에는 괜찮았어요. 마이크로셀 프로젝트 같은 기업의 행보, 기업의 성장, 기업의 어떤 것들,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분은 이 기업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겠죠.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채식 재료들을 쇼핑하기 좋은 채식 한 끼 몰의 성장도 반갑다. 기후 위기를 코앞에 닥친 문제를 여기는 유능한 기업인과 과학자와 정치인들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작은 지면에서 나는 나와 같은 개인들에게 말을 건넨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이다. 개인들이 습관을 바꾸면 국민 정서 형성된다. 그렇죠. 개인이 모여 한 사회가 되니까요. 그리고 국민 정서는 전에 없던 과학기술과 정치의 지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또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원하게끔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정치를 만들겠죠. 법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채식 위주의 국민 정서를 형성하면 더 많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새로운 지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저 오늘 먹을 메뉴를 이전과 다르게 선택하자는 제안이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라서 독자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부감이 없는, 글씨 좀 잘 쓸게요. 거부감이 없는 제안이죠. 이런 것들은 글 쓸 때 많이 배려한 겁니다. 어려운 거를 하면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 국민들이 이 시민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니까 글쓰기 선생님으로서 되게 잘한 선택이신 거죠. 우리가 날씨다의 저자 조나선 샤프란포어는 말했다. 유명한 저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 글쓰기의 근거가 뒷받침돼서 신뢰성이 높아가고 더 타당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먹지 않는다. 밥은 내 숟가락 혼자 먹는 거 아닌가? 아니요. 주변에 누가 먹지? 누가 먹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는 사회적 전염성이 있어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준다. 슈퍼마켓들은 어떤 품목이 팔리는지 기록하고,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수업 시간에 편의점 관련된 글 배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편의점. 편의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을 사가는지를 다 기록해서 그것들을 빠르게 반영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한다 그랬죠. 진열한다 그랬었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편의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터넷 쇼핑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요. 모든 것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는구나.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뉴가 잘 팔리네. 그럼 이 메뉴로 더 많이 만들까? 또 학교 급식에서 영양 선생님들이 잔반이 남은 게 뭐지? 많이 버려지는 거 잘 안 먹는 거구나. 많이 먹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다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의 먹는 꼬리 주문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습관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된다면 그렇게 전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네. 오늘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행동이 기업과 과학과 정치를 움직인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기업이 돈이 되니까, 과학기술도 당연하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에 지지하겠죠. 동물성 식품 소비를 줄이는 건 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유제품 등 전부 다인 거죠. 개인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몹시 효과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선택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아도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 나쁜 건 자기 선택이 아무한테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믿는 자아도취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같은 게 뭐가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에서 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굉장한 개인인지를 가르친다. 그럼요.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하나의 다 소우주이니까요. 동물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습관이 미래의 날씨를 바꾼다. 조나선 샤프란포어의 말대로 우리가 날씨다. 전 지구인의 총동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당신은 어떤 습관을 바꾸며 자신을 동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에게 없는 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 동지로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글을 읽고 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당장 줄이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나중에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식품들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식습관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조금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그쪽 생각을 많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